감천문화마을 골목길을 따라 복분자청 향기가 번져나갑니다. 한은실의 달맞이빵 공방에서 흘러나온 냄새입니다. 오전 6시, 은실은 벌써 3시간째 반죽을 치대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산 앞바다가 보입니다. 물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또 일하세요? 며느리 윤가람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섭니다. 손에는 분홍색 쇼핑백이 들려 있습니다. 은실은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며 고개를 듭니다. 가람아, 이른 아침에 웬일이냐? 어머님 관절 생각해서요. 요즘 핫한 홍삼 스틱이에요. 제 방송에서도 완판됐거든요. 가람은 쇼핑백에서 빨간 상자들을 꺼냅니다. 10개가 넘습니다.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은실은 그 손놀림을 가만히 봅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은실은 국궁을 20년 했습니다. 관역을 마치려면 손끝의 떨림 하나까지 읽어야 합니다. 바람의 방향도 알아야 합니다. 가람의 손에서 은실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불편한 느낌입니다. 고맙구나.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매일 드셔야 효과 있어요. 복분자청이랑 같이 드시면 금상첨화죠. 가람은 환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은실은 그걸 압니다. 은실은 올해 66입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 시영이 뒤늦게 도착해 엄마 미안해요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은실은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감천의 이 작은 가게와 적금 통장 몇 개였습니다. 은실은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달맞이빵이라는 이름은 남편이 지어줬습니다. 당신 웃는 얼굴이 보름달 같다고 했습니다. 은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해운대 국궁장에 갑니다. 활을 당기고 숨을 고르고 화살을 날립니다. 관역 중심을 마칠 때마다 마음이 정리됩니다. 사범은 말했습니다. 은실 씨는 관찰력이 남다르십니다. 바람 소리만 들어도 방향을 압니다. 그 관찰력이 지금 며느리를 보고 있습니다. 가람은 3년 전 시영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은실은 가람의 밝은 미소를 봤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식이 끝나고 대기실에서 가람이 혼자 거울을 보며 한숨 쉬는 걸 봤습니다. 표정이 싹 변해 있었습니다. 은실은 그때 이미 알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가면을 쓴다고.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은실은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려 애썼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해줬습니다. 가람은 고맙다고 했지만 대부분 남겼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에요라며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은실은 홍삼 스틱 하나를 뜯습니다. 컵에 짜넣고 물을 탑니다. 붉은 액체가 퍼집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단맛이 강합니다. 목 안쪽이 약간 텁텁합니다. 괜찮겠지. 은실은 그날 저녁 일찍 잠이 듭니다. 꿈을 꿉니다. 남편이 나타나 무언가 말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입만 움직입니다. 은실은 손을 뻗지만 닿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머리가 무겁습니다. 공방 문을 여는데 열쇠가 잘 안 들어갑니다. 3번 만에 겨우 열립니다. 반죽을 하다가 레시피를 까먹습니다. 20년을 해온 일인데 설탕을 2번 넣을 뻔합니다. 이상하네. 점심 무렵 가람이 또 찾아옵니다. 어머님, 오늘 은행 좀 같이 가요. 통장 정리 도와드릴게요. 혼자 할 수 있는데 어머님, 요즘 치매 많아지잖아요. 미리미리 젊은 사람 이 챙겨드려야죠. 치매라는 단어가 은실의 귀에 박힙니다. 가람은 자연스럽게 은실의 팔을 잡습니다. 은실은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며느리의 소나기가 생각보다 셉니다. 남포동 은행 창구 앞입니다. 가람이 통장과 도장을 꺼냅니다. 은실은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머릿속이 뿌였습니다. 여직원이 서류를 내밉니다. 가람이 여기 서명하세요라고 합니다. 은실이 펜을 듭니다. 그때 여직원이 통장을 넘기며 작은 쪽지를 슬쩍 밀어넣습니다. 은실은 그걸 봅니다. 쪽지에는 급하게 쓴 글씨가 보입니다. 지금 비상구로 뒤에 검은 정장 둘. 은실은 고개를 천천히 돌립니다. 로비 구석에 두 남자가 서 있습니다. 검은 양복, 선글라스,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은실을 보고 있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은실은 국궁장에서 배운 대로 숨을 고릅니다. 하나, 둘, 셋. 심장이 진정됩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화장실 좀. 은실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람이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하지만 은실은 먼저 걷습니다. 복도를 지나 비상구 쪽으로 향합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옵니다. 은실은 비상구 문을 밀고 계단을 뛰어 내려갑니다. 10년 만에 처음 달립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1층 출구로 나와 골목으로 숨습니다. 뒤에서 가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님, 은실은 골목 끝 자갈치 시장 쪽으로 달립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들 시영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다시 울립니다. 가람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은실은 시장 안쪽 친구 박춘자의 가게 뒷문을 두드립니다. 춘자야. 나야. 문 열어줘. 문이 열리고 춘자의 놀란 얼굴이 보입니다. 은실아,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그러냐? 은실은 안으로 들어서며 말합니다. 나 도망쳐 나왔어. 은실은 왜 도망쳐야 했을까요? 며느리 가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은행 여직원은 왜 쪽지를 건넸을까요? 은실의 싸움이 지금 시작됩니다. 자갈치 시장 박춘자의 가게 뒷방입니다. 은실은 낡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춘자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밉니다. 일단 마셔. 진정하고. 은실은 컵을 받아듭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장 소리가 들립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들의 호객 소리, 손님들의 흥정 소리. 평범한 오후입니다. 하지만 은실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춘자야. 나 미쳤나 봐. 며느리한테 도망쳤어. 도망친 게 아니라 살아난 거야. 춘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40년 지기입니다. 은실보다 세상을 더 냉정하게 봅니다. 내가 며칠 전에 말했잖아. 그의 눈이 안 웃는다고. 뭔가 있다고. 은실은 고개를 떨굽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뒷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집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입니다. 춘자가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누구세요? 최다미입니다. 은행에서 쪽지 드린 사람이요. 문이 열립니다. 30대 초반 여성이 서 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입니다. 얼굴에 긴장이 가득합니다. 주위를 살피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다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것부터 보세요. 봉투 안에서 진단서 한 장이 나옵니다. 은실은 천천히 읽습니다. 중증 알츠하이머 진단, 일상생활 불가능, 성년후견 필요. 하단에 의사 서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니? 한 달 뒤면 어머님 이름으로 발급될 진단서예요. 은실의 손이 멈춥니다. 다미는 또 다른 서류를 펼칩니다. 보험 계약서입니다. 수익자는 윤가람입니다. 금액은 5억입니다. 제가 은행 여신심사 대리예요. 며칠 전 며느님이 어머님 명의로 대출 신청하셨어요. 한도는 3억.
담보는 감천 공방 건물이고요. 내 허락도 없이.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어요. 서류도 완벽했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 전화 드렸더니 며느님이 받으셨죠. 어머니 치매라 통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춘자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쪽지 준 거야? 네. 이 패턴을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다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옵니다. 사망진단서입니다. 이름은 최윤희. 사망 원인은 낙상사고. 제 어머니예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은실과 춘자는 숨을 죽입니다. 어머니도 혼자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대요. 저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연락도 안 됐어요. 돌아왔을 땐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셨고 집과 통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한 달 뒤 어머니는 요양원 계단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죠. 다미는 눈물을 닦습니다. 경찰은 사고사 처리했어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나왔어요. 정혜상. 정혜상이 누구냐?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에요. 겉으로는 독거노인 돕는 사업가죠. 실제로는 치매 노인들 타깃으로 재산을 뺏는 조직을 운영해요. 의사, 변호사, 보험 설계사, 경비업체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은실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그럼 우리 가람이도. 며느님은 그 조직의 실무자예요. 라이브 커머스는 위장이고요. 표적을 정하고 약물을 투입하고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이죠. 춘자가 물어봅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미는 고개를 젓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정혜상은 철저해요. 모든 서류는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의사 진단서, 법원 후견 결정, 보험금 지급 다 정상 절차처럼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현장을 잡아야 해요. 약물 투입 장면, 서류 위조 과정, 정혜상과 며느님의 대화, 그걸 잡아야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은실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며느리를 고발한다는 것, 아들이 받을 충격, 가족이 무너지는 것. 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알아요. 그래서 더 빨리 해야 해요. 며느님은 지금 어머님을 찾고 있을 거예요. 경찰에 치매 어머니가 실종됐다고 신고했을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님이 피해자가 아니라 정신이 상자로 몰려요. 은실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들 시영입니다. 화면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납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가 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가람이가 걱정하고 있어요. 병원 가야 해요. 은실은 핸드폰을 꺼버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다미는 명함 한 장을 꺼냅니다. 이분한테 연락하세요. 해운대 경찰서 오태성 형사님이에요. 이 조직을 2년째 추적하고 계세요. 저도 내부 고발했지만 은행에서 해고 통보받았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은실은 명함을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춘자가 은실의 어깨를 잡습니다. 은실아, 내가 도망치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내 인생을, 내 아들을 지키는 거야. 은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은실은 춘자의 집 다락방에서 잡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은실은 20년 전 국궁을 시작하던 날을 떠올립니다. 사범이 말했습니다. 활을 쏜다는 건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다시 숨 고르고 다시 조준하면 돼요. 은실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냅니다. 오태성. 핸드폰을 켭니다. 문자가 20통 넘게 와 있습니다. 아들, 며느리, 동네 이웃들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은실은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가 갑니다. 2번, 3번. 여보세요? 낮고 침착한 남자 목소리입니다. 오태성 형사님 최다미 씨한테 연락처 받았어요.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은실 씨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해운대 청사 후문으로 오세요. 조심해서 오십시오. 전화가 끊깁니다. 은실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 바다를 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천천히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은실은 중얼거립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은실은 형사 오태성과 만나 작전을 짭니다. 하지만 정혜상과 가람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실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아들 시영은 진실을 알게 될까요? 해운대 경찰서 후문입니다. 은실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도착합니다. 오태성 형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0대 중반 단단한 인상입니다. 악수를 청합니다. 한은실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좁은 조사실입니다. 벽에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습니다.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정혜상의 얼굴, 가람의 얼굴, 낯선 사람들의 얼굴, 붉은 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오태성이 설명합니다. 이 조직을 2년 추적했습니다. 피해자만 12명, 대부분 독거노인이었고 재산이 있었고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모두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것. 은실은 화이트보드를 봅니다. 피해자 사진 옆에 사망, 요양원, 행방불명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돌아가셨거나 시설에 갇혀 계시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가족들은 대부분 사고사나 자연사로 믿고 있습니다. 오태성은 컴퓨터를 켭니다. 화면에 거래 내역이 뜹니다. 정혜상은 겉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합니다. 독거노인 돌봄 사업, 치매 상담, 법률 자문, 다 합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견인 제도를 악용해 재산을 빼돌립니다. 가짜 의사 진단서로 치매 판정을 받게 하고 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을 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통장과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왜 아직 못 잡은 거죠? 증거가 없습니다. 서류는 완벽합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다 실존 인물입니다. 뇌물을 받거나 협박당한 사람들이죠. 피해자들은 이미 정신 이상으로 분류돼 증언 능력이 없고 가족들은 진실을 모릅니다. 은실은 고개를 떨굽니다. 그럼 저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도망쳤고 정신이 멀쩡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다미 씨 같은 내부 증인이 있습니다. 오태성은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안에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한 씨 집에 설치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약물을 투입하는 장면을 잡아야 합니다. 그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제 집에요? 지금 며느리가 지키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한 씨가 직접 들어가셔야 합니다. 은실은 숨이 막힙니다. 이틀 뒤 감천문화마을입니다. 은실은 골목 입구에 서 있습니다. 손에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뒤에서 오태성이 무전으로 말합니다. 천천히 들어가세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은실은 골목을 걸어갑니다. 공방이 보입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안에서 가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화 통화 중입니다. 네. 사장님, 곧 찾을 겁니다. 네, 처리하겠습니다. 은실은 문 앞에 섭니다. 숨을 고릅니다. 국궁장에서 배운 대로 하나, 둘, 셋. 문을 밉니다. 가람이 돌아봅니다. 얼굴이 굳습니다. 어머님, 내 집인데 내가 왜 못 들어오니? 은실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합니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습니다. 가람이 다가옵니다. 어머님, 걱정 많이 했어요. 어디 계셨어요? 병원 가야 해요. 나는 안 아프다. 어머님, 요즘 기억 안 나시잖아요. 통장도 어디 뒀는지 모르시고, 열쇠도 잃어버리시고, 그건 내가 그렇게 만들었잖니.
가람의 표정이 순간 변합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은실은 부엌으로 갑니다. 찬장을 엽니다. 홍삼 스틱 상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를 꺼냅니다. 이거 뭐가 들었니? 홍삼이요. 어머님 관절 때문에 드렸잖아요. 은실은 컵에 스틱을 짜 넣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천천히 저으며 가람을 봅니다. 내가 마셔봐. 네. 내가 먼저 마시면 나도 마실게. 가람은 당황합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은실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 믿으세요. 못 믿겠어. 순간 가람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집니다. 차갑게 변합니다. 어머님, 지금 저한테 무례하게 구시는 거예요? 무례한 건 너야. 내 집에, 내 통장에, 내 인생에 손대는 게 무례한 거지. 가람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시영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어머님 상태 심각하시네요. 전화해. 내 아들한테 내가 뭘 했는지 다 말할 테니까. 가람은 멈춥니다. 두 사람이 마주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오태성이 들어섭니다. 뒤에 직원 둘이 따라옵니다. 윤가람 씨, 해운대경찰서 오태성입니다. 사기 및 약물 투약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가람은 뒤로 물러섭니다. 뭐 무슨 소리예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카메라가 다 찍었습니다. 오태성이 찬장 위 작은 카메라를 가리킵니다. 가람이 어제 홍삼 스틱에 무언가를 섞는 장면이 녹화돼 있습니다. 가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사흘 뒤 KNN 뉴스 속보입니다. 독거노인 치매 사기 조직 실무자 검거,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정혜상 씨 결백 주장하며 기자회견 예정. 은실은 춘자의 집에서 뉴스를 봅니다. 화면에 정혜상이 나옵니다. 50대 중반, 단정한 양복, 온화한 미소. 마이크 앞에 섭니다. 저는 20년간 독거노인을 도와왔습니다. 일부 직원의 일탈을 조직 전체의 범죄로 몰아가는 건 부당합니다. 저는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정혜상은 차분하게 답합니다. 카메라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클로즈업합니다. 은실은 화면을 끕니다. 손이 떨립니다. 저 사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춘자가 말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원래 그래.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아니면 알면서도 안 그런 척하지. 다음 날 은실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들 시영입니다. 받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립니다. 울고 있습니다. 시영아, 엄마,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요. 가람이가 그런 사람인 줄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줄. 내 잘못 아니야.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신 거잖아요. 내가 제대로 봤어야 하는데. 은실은 눈물을 닦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끊습니다. 은실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일주일 뒤 오태성이 찾아옵니다.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혜상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인단이 움직였습니다. 증거 불충분, 직접 연루 없음, 며느리 윤가람만 구속됐고 정혜상은 법인 대표로서 관리 소홀만 인정했습니다. 은실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그럼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정혜상은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 피해자 코스프레, 이미 몇몇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은실의 집 앞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은실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은실 씨, 정혜상입니다. 은실은 숨을 참습니다.
문 열어주시죠.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아드님 회사 부산항 물류 쪽이죠. 평온하게 일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은실의 온몸이 굳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닙니다. 조언입니다. 한 씨, 우리는 법정에서 만날 겁니다. 그때 누가 더 신뢰받을까요? 20년간 봉사해온 저와 며느리를 고소한 시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은실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무릎이 후들거립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오태성입니다. 한 씨, 괜찮으십니까? 집 앞 CCTV 확인했습니다. 정혜상이 다녀갔죠? 네, 형사님. 저 무서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요? 정혜상의 자백을 대중 앞에서 받아내는 겁니다. 법정이 아니라 생방송으로. 은실은 전화기를 꽉 쥡니다. 오태성이 말을 잇습니다. 한 씨가 직접 정혜상을 만나셔야 합니다. 위험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은실은 창밖을 봅니다. 감천마을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입니다. 그날 밤 은실은 서랍에서 국궁 도복을 꺼냅니다. 오래된 면천입니다. 손으로 천천히 만집니다. 관역을 향해 활을 당기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떨림, 호흡, 집중, 그리고 놓아주기. 은실은 중얼거립니다. 이제 마지막 화살이구나. 은실은 정혜상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태성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은실은 정혜상의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생방송 앞에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해운대 경찰서 작은 회의실입니다. 은실, 오태성, 최다미가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안경이 놓여 있습니다. 평범한 검은테 안경입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오태성이 설명합니다. 안경 프레임에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한 씨가 이걸 쓰고 정혜상을 만나시면 우리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습니다. 그럼 그걸로 증거를 만드는 건가요? 증거만이 아닙니다. KNN 공개 라디오 부스와 연결합니다. 내일은 부산 불꽃축제 전야제입니다. 남포동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습니다. 수만 명이 볼 겁니다. 은실은 안경을 집어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다미가 은실의 손을 잡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이미 도망쳤고 싸웠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빵 굽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은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태성이 서류를 펼칩니다. 정혜상의 사무실은 남포동 금융빌딩 10층입니다. 경비가 삼엄합니다. 입구에서 가방과 핸드폰을 압수할 겁니다. 하지만 안경까지 의심하진 않을 겁니다. 만약 들키면요? 그때는 제가 바로 돌입합니다. 하지만 한 씨가 정혜상의 자백을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왜 나였는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 차근차근 물어보세요. 정혜상은 자만심이 강합니다.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거기에 걸어야 합니다. 은실은 안경을 씁니다. 거울을 봅니다.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빵 굽고 국궁 쏘고 조용히 사는 할머니.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다음 날 오후 남포동입니다. 거리는 축제 준비로 북적입니다. 노점상들이 자리를 잡고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습니다. KNN 공개 라디오 부스도 보입니다. 은실은 금융빌딩 앞에 섭니다. 숨을 고릅니다. 국궁장에서 배운 대로 하나, 둘, 셋. 로비로 들어갑니다. 경비원이 다가옵니다. 어디 가십니까? 10층. 정혜상 이사장님 만나러 왔어요. 예약 있으십니까? 네. 한은실이요. 경비원이 확인합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방과 핸드폰 맡기셔야 합니다. 은실은 가방을 내밉니다. 핸드폰도 꺼냅니다. 경비원이 검사합니다. 안경은 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0층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닫힙니다. 은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안경 너머로 눈이 보입니다. 떨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문이 열립니다. 복도 끝 유리문이 보입니다. 상속과 치매 컨설팅 센터. 은실은 걷습니다. 문을 밉니다. 넓은 사무실입니다. 창 너머로 부산 앞바다가 보입니다. 책상 뒤에 정혜상이 앉아 있습니다. 미소 짓고 있습니다. 한은실 씨,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차 드시겠습니까? 됐어요. 은실은 마주 앉습니다. 테이블 위에 USB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빈 껍데기입니다. 하지만 정혜상은 모릅니다. 이게 뭡니까? 증거요. 당신이 한 일들 다 들어있어요. 정혜상은 웃습니다. 한 씨, 그런 게 있으면 진작 경찰에 넘겼겠죠. 지금 저한테 가져온 건 협상하러 온 거 아닙니까? 은실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정혜상은 허리를 뒤로 젖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 씨는 운이 좋았어요. 며느리가 실수했고, 은행 직원이 오지랖 부렸고, 형사 하나가 집착했죠. 하지만 끝났어요. 제 변호인단이 다 처리했습니다. 왜 저였어요? 뭐가요? 왜 저를 골랐냐고요? 정혜상은 잠시 은실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혼자 사시잖아요. 돈도 좀 있고, 아들도 바쁘고, 게다가 게다가 뭐요? 순해 보이셨어요. 치매 프레임 씌우기 딱 좋은 타입이죠. 실제로도 잘 먹혔고요. 은실은 주먹을 줍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고른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는 철저합니다. 의사, 변호사, 설계사 다 라인이 있어요. 진단서도 합법, 후견 신청도 합법, 보험금 처리도 합법, 시스템이 완벽해요. 사람을 죽이는 시스템이요. 정혜상은 어깨를 으쓱합니다. 과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절차를 밟을 뿐이에요. 늙고 외롭고 쓸모 없어진 사람들한테서 돈을 회수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효율적이에요. 은실은 눈을 감습니다. 숨을 고릅니다. 남포동 대형 스크린입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뀝니다. 정혜상의 얼굴이 뜹니다.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혼자 사시잖아요. 돈도 좀 있고 치매 프레임 씌우기 딱 좋은 타입이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춥니다. 화면을 봅니다. 의사, 변호사, 설계사 다 라인이 있어요. 시스템이 완벽해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수십 명, 수백 명. 핸드폰을 꺼내 찍기 시작합니다. KNN 라디오 부스에서 DJ가 당황합니다. 지금 생방송 중인데 누가 이 영상을? 오태성이 부스 밖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계속하라. 정혜상 사무실입니다. 은실이 안경을 살짝 만지며 말합니다. 지금 부산이 다 듣고 있어요. 뭐? 당신 말 생중계되고 있어요. 남포동 대형 스크린으로요. 정혜상의 얼굴이 굳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확인했어. 당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 안경이요. 이 안경이 다 찍었어요. 정혜상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창밖을 봅니다. 멀리 남포동 스크린이 보입니다. 자기 얼굴이 떠 있습니다. 이게 그때 유리문이 와장창 깨집니다. 오태성이 특수팀과 함께 돌입합니다. 정혜상, 사기, 살인교사, 조직범죄 혐의로 체포한다. 정혜상은 뒤로 물러섭니다. 손을 듭니다. 잠깐만. 이건 함정이야. 불법 촬영이라고. 합법입니다. 공익제보, 목적의 촬영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방금 자백했습니다. 수만 명 앞에서요. 수갑이 채워집니다. 은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안경을 벗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오태성이 다가옵니다. 한 씨, 잘하셨습니다. 은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뒤 해운대 경찰서입니다. 은실은 진술서에 마지막 서명을 합니다. 오태성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진술이 끝났습니다. 정혜상은 구속됐고 공범들도 줄줄이 잡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한테도 연락이 갔습니다. 가람이는요? 재판 받게 됩니다. 한 씨 아드님이 면회 신청했습니다. 가람 씨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고요. 은실은 창밖을 봅니다. 제 아들 많이 힘들어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은 언제나 아픕니다. 하지만 한 씨가 있잖아요. 아드님은 괜찮을 겁니다. 은실은 작게 웃습니다. 경사님, 고마워요. 경사님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천만에요. 한 씨가 용기 내셨으니까 가능했습니다. 밖에서 다미가 들어옵니다. 손에 신문을 들고 있습니다. 한은실 씨, 보세요. 일면에 났어요. 신문 헤드라인입니다. 독거노인 사기 조직 전원 구속, 시민 생중계로 자백 폭로. 기사 옆에 은실의 사진이 작게 실려 있습니다. 용기 낸 피해자. 은실은 신문을 받아듭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다미가 말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재조사 요청하고 있어요. 어머님 덕분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은실은 눈물을 닦습니다. 그날 저녁 감천문화마을입니다. 공방 문을 엽니다.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은실은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복분자청 병이 선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은실은 병을 집어듭니다. 뚜껑을 따고 냄새를 맡습니다. 달콤합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아들 시영이 들어섭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엄마, 저녁 사왔어요. 시영아,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은실은 아들을 안습니다. 시영은 어깨를 떨며 웁니다. 은실도 웁니다. 한참 뒤 두 사람은 밥을 먹습니다. 말없이 먹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통합니다. 시영이 말합니다. 엄마, 나 주말마다 여기 올게요. 배송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바쁜데. 엄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이제 나도 엄마 곁에 있을래요. 은실은 아들 손을 잡습니다. 고맙다, 아들. 밤, 은실은 국궁 도복을 꺼냅니다. 내일 다시 국궁장에 갈 생각입니다. 활을 당기고 관역을 마치고 숨을 고를 생각입니다. 이제 화살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은실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일상은 예전과 다릅니다.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고, 더 용기 있는 일상입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앞입니다. 은실은 계단을 내려옵니다. 손에 판결문 사본을 들고 있습니다. 옆에 오태성과 다미가 함께 걷습니다. 정혜상, 무기징역, 윤가람, 징역 15년, 공범 11명 전원중형 선고. 오태성이 말합니다. 은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끝났네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다미가 은실의 팔을 잡습니다. 한은실 씨, 우리 이겼어요. 은실은 작게 웃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칩니다. 이긴 게 아니라 살아난 거예요. 세 사람은 법원 앞 벤치에 앉습니다. 한참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오태성이 말합니다. 한 씨 덕분에 다른 피해자 8명이 재조사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진실을 알게 됐고요. 요양원에 갇혀 계시던 분 셋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행이에요. 한 씨가 용기 안 내셨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은실은 손을 흔듭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형사님, 다미 씨, 춘자, 다들 도와주셨잖아요. 다미가 묻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공방으로 돌아가야죠.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복직했어요. 은행에서 사과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적용됐대요.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오태성도 말합니다. 저는 특진 발령 났습니다. 금융범죄팀으로요. 축하해요. 형사님,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세 사람은 다시 침묵합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침묵입니다. 은실이 일어섭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오늘 국궁장 가는 날이거든요. 아, 국궁 다시 시작하셨어요. 네, 석 달 만에요. 은실은 두 사람에게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분 아니었으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오태성과 다미도 일어나 인사합니다. 한은실 씨, 행복하세요. 네, 두 분도요. 해운대 국궁장입니다. 은실은 도복을 입고 활을 듭니다. 석 달 만입니다. 손에 익은 무게입니다. 관역이 50m 앞에 있습니다. 숨을 고릅니다. 하나, 둘, 셋. 시위를 당깁니다. 온몸에 힘이 모입니다.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방향을 읽습니다. 놓습니다. 화살이 날아갑니다. 관역 중심에 꽂힙니다. 은실은 활을 내립니다. 웃습니다. 옆에서 사범이 박수를 칩니다. 은실 씨, 역시 손 안 녹으셨네요. 감 좀 잃었어요. 아니에요. 예전보다 더 안정적이에요. 무게중심이 달라졌어요. 은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무게중심이요? 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뭔가 겪으셨나 봐요. 은실은 대답 대신 웃습니다. 다음 날 감천문화마을입니다. 공방 문을 엽니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골 할머니입니다. 은실아, 빵 다 떨어졌어. 오늘은 있냐? 네. 어제 구웠어요. 달맞이빵 드실래요? 그래, 셋만 줘. 은실은 빵을 포장합니다. 할머니가 돈을 내밉니다. 은실아, 신문 봤어. 고생 많았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며느리 일은? 재판 끝났어요. 앞으로 오래 못 볼 거예요. 할머니는 은실의 손을 톡톡 두드립니다. 그래도 내가 이겨서 다행이다. 혼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 조심해야 해. 네, 조심하세요. 할머니가 나갑니다. 은실은 가게를 정리합니다. 선반을 닫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닫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소중합니다. 저녁 아들 시영이 찾아옵니다. 엄마, 왔어요. 어서 와. 밥 먹었니?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자. 엄마가 된장찌개 끓였어. 두 사람은 밥상을 마주합니다. 시영은 밥을 한 숟가락 뜹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 그래? 아들, 엄마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 싶어서요.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은실은 아들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천천히 먹어. 시영이 묻습니다. 엄마, 저 용서해요? 뭘? 가람이 일요. 제가 제대로 못 봐서 엄마가 고생하신 거잖아요. 은실은 고개를 젓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지. 엄마는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라 살고 싶었어. 내 인생을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 시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한 달 뒤 공방 앞입니다. 은실은 부겐빌레아 화분을 정리합니다. 분홍색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춘자가 찾아옵니다. 손에 생선 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은실아, 오늘 고등어 좋은 거 들어왔어. 가져왔다. 고마워. 춘자야. 괜찮아 보이네, 요즘. 응,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공방 앞 계단에 앉습니다. 감천마을이 내려다 보입니다. 알록달록한 지붕들, 골목길 바다. 춘자가 말합니다. 은실아, 너 변했어. 어떻게? 단단해졌어. 예전엔 조용하고 착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빛이 달라. 은실은 웃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강할 수 있는지. 원래 강했어. 혼자 아들 키우고 가게하고 국궁도 20년 했잖아. 다만 그걸 몰랐을 뿐이지. 은실은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춘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40년 친구인데. 두 사람은 웃습니다. 가을입니다. 은실은 국궁장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화살을 겨냥합니다. 오늘은 대회 날입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역까지 50m,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은실은 숨을 고릅니다. 하나, 둘, 셋. 시위를 당깁니다. 온몸이 활이 됩니다. 머릿속이 고요해집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스쳐갑니다. 며느리의 거진 미소, 은행 창구의 쪽지, 춘자의 뒷방, 다미의 눈물, 오태성의 계획, 정혜상의 자백, 아들의 포옹, 모두 지나갑니다. 이제 남은 건 관역뿐입니다. 놓습니다. 화살이 날아갑니다. 바람을 타고 중력을 이기고 목표를 향해 갑니다. 꽂힙니다. 정중앙입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사범이 소리칩니다. 명중. 한은실 씨 우승. 은실은 화를 내립니다. 웃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경기가 끝나고 은실은 상패를 받습니다. 해운대 국궁 동호회 가을 대회 우승. 집으로 돌아갑니다. 공방 문을 엽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습니다. 누가 넣고 간 겁니다. 은실은 봉투를 뜯습니다. 편지지 한 장입니다. 손글씨입니다. 한은실 씨께 저는 정혜상 조직 피해자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3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사고사 처리됐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은실 씨 덕분에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실 씨는 제 어머니를 구하진 못했지만 제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제 저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름 없는 딸 올림. 은실은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밤, 은실은 공방 창가에 앉습니다. 복분자청 한 잔을 따릅니다. 달콤한 향이 퍼집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감천마을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은실은 중얼거립니다. 화살은 떠난 뒤에야 보이지 않는 바람의 도움을 안다. 그날 밤 은실은 꿈을 꿉니다. 남편이 나타납니다. 웃고 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웃고 있습니다. 은실도 웃습니다. 남편이 손을 흔듭니다. 안녕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는 인사입니다. 은실은 손을 흔듭니다. 다음 날 아침 공방 문을 엽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동네 사람도 처음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은실은 앞치마를 두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달맞이 빵이 막 나왔어요. 빵을 포장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미소 짓습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제 은실은 압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싸워서 지킨 하루가 얼마나 빛나는지, 그리고 다시 일어선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은실은 창밖을 봅니다. 부겐빌레아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분홍빛 꽃잎이 떨어지고 또 피어납니다. 은실은 웃습니다. 고마워요. 모두에게. 에필로그. 석 달 뒤 KNN 라디오에서 청취자 사연이 읽힙니다. 하는실 씨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도 혼자 사세요. 이 사건 보고 깨달았어요. 엄마를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자주 전화하고, 더 자주 사랑한다 말해야겠다고요. 하는실 씨는 우리 모두의 용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엄마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공방안 은실은 라디오를 듣습니다. 아들 시영이 옆에서 빵 반죽을 돕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봅니다. 말없이 웃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반짝입니다. 화살은 제자리에 도착했습니다.